1.6절의 파트 3에서는 역행렬을 실제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먼저 조건이 필요해요. AD-BC가 0이 아니어야만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이 조건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2차 정사각행렬 ABCD의 역행렬을 A-1승이라고 하면 이것의 공식은요. 먼저 AD-BC분의 1을 곱하고요. 상수배하고 그 다음에 A하고 D는 위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B하고 C에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증명은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냥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A하고 A 인버스를 계산을 해보면 1001이 나와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반대도 해야 되겠죠? 우리 강의에서는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만 체크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따름 정리를 풀 수 있는데요. 연립 1차 방정식 이것의 근해 공식은 요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것을 행렬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A, B, C, D는 X, Y랑 곱해지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에 A, B, C, D에 이걸 A라고 하면 A의 인버스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X, Y는 A의 인버스의 알파, 베타가 되겠죠. A의 인버스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X, Y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근해 공식이 나오려면 조건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AD-BC가 0이 아닐 때만 근해 공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AD-BC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는 이게 어떻게 돼요? AD-BC가 0이다 라는 것은 AD가 BC랑 같은 것이고 그러면은 A 대 B가 C 대 D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비율이 같은 거예요. 요 비율이 같은 거니까 요 알파 베타의 크기 비율도 같다면 무한히 많은 근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알파 베타의 비율이 다르다면 그러면은 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근의 공식을 얻어낼 수는 없게 되겠죠. 그 다음 3차 이상 정사각행렬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꽤 어렵기 때문에 가우스-요르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직접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11, 120, 011 이라는 행렬이 있을 때 이것의 역행렬을 구해볼게요. 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쓸게요. 211, 120, 01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변화를 줘서 우리가 이것을 목적은 100, 010, 001로 바꾸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어떻게 바꾸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에 단위 행렬을 붙여줄게요. 네, 그러면 처음에 맨 위에를 100으로 바꾸고 싶은데 먼저 여기가 2니까 2분의 1을 배해줘서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100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배를 해서 빼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이 될 거고 여기서 2분의 1을 해서 빼주면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얻고 싶었던 100은 얻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010을 얻어야 되는데 이쪽이 1이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를 다 없앨 수가 있겠죠? 0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거를 빼서 여기다 적어주면 여기 1이 사라지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빼주게 되면 0, 2, 0이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1, 1,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0, 1, 1 이렇게 되고 0, 0,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010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2분의 1 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010, 011,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2분의 1 배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0, 0,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또 뭘 만들었냐면 010까지 만든 거죠. 이제 여기를 001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겠네요. 이 줄은 다 0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100, 010, 001이 되겠고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일단 다른 걸 써주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돼서 역행렬은 요게 역행렬이 되겠네요. 그래서 역행렬의 값은 답은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 이렇게 A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만 볼게요. 가역인 행렬은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정리인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가역인 행렬을 A라고 하면 A의 기본 행연산을 반복해서 적용하여 항등 행렬 I가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예에서 했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행렬의 기본 행연산을 이용해서 항등 행렬로 만들어 버렸죠. 일단 근데 왜 일반적으로 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된다라고 쳐보죠. 그러면 기본 행연산을 행렬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건 어떤 거라 그랬죠? 기본 행렬들을 왼쪽에 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E1, E2, ER 뭐 이런 것들을 왼쪽에 쭉 이렇게 곱해 나가는 것이 돼서 곱하면 I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양변에 왼쪽에 이 아이들의 역행렬들을 차례대로 곱하면 A는 이런 것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기본 행렬의 역행렬은 기본 행렬이 돼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 행렬이 돼요. 예를 들면은 I번째 행의 K 하는 것은 I번째 행의 K자를 쓰는 거잖아요. 1 대신에. 그러면 그것의 역연산은 뭐냐면 K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행렬의 역행렬은 기본 행렬이 되므로 그래서 행렬 A는 기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Y라는 것이 두 개가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역인 행렬을 A라면 A의 기본 행연산을 반복해서 적용하면 항등렬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기본 행연산을 막 적용했는데 그러면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다 0이 나왔다. 그런 뜻은 뭐죠? 그 뜻은 마지막 행은 1차 연립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 마지막 행은 앞에 있는 행들로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식은 뭐 K-1개인데 미지수는 K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존재한다면은 근이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이 여러 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A가 가역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이것도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돼요. 왜 이런지를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기본 행렬의 역행렬이 기본 행렬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행렬이 왜 기본 행렬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